밤 우연히 며느리 수진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86세 시어머니와 32살 며느리가 뭔가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귀를 대고 들어보니 이번 달 안에 영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0년간 모셔온 시어머니와 3년 전에 들어온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이고 올해 58세입니다.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죠. 남편과는 32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한 지는 30년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쭉 모셔왔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동안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어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순해지셨고 아들 민수도 착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3년 전에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상견례에서부터 저한테도 정말 공손하게 대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시할머니도 제가 정성껏 모시겠어요. 수진이의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옷차림까지.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죠.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아침마다 시할머니 약 챙겨드리고 저한테도 항상 존댓말을 쓰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도왔거든요. 어머님, 시할머니 드실 약이에요.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랑할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시어머니의 변화였죠. 86세인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잘 따라주셨어요. 30년간 모셔오면서 큰 갈등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들어온 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며느리를 편애하시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수진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수진이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시다가도 수진이가 같은 질문을 하면 정말 자세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질투 같은 감정이었어요. 30년간 모셔온 며느리보다 새로운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뭔가 이상했죠. 수진이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할머니가 잠이 안 온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수진이가 시어머니 방을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그때마다 수진이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요. 할머니가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요.
할머니가 화장실 가시는데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하지만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30년간 모셔왔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만 도움을 청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집안일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자야,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영자야, 음식하니 너무 짜다. 30년간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런 지적을 할 때마다 수진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는 마치 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집안일을 대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주도권을 가져가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통장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통장을 어디 뒀는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통장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 왔어요.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것들을 시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갑자기 동조하시더라고요. 맞아. 요즘 깜빡깜빡해서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할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어머님도 바쁘시니까요. 수진이의 제안을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반대했지만 시어머니가 수진이 편을 드셨어요. 영자야, 수진이가 하겠다는데 맡겨보자. 30년간 제가 해오던 일을 갑자기 며느리한테 넘겨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뜻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수진이 말을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거실 소파 위치를 바꿔볼까요? 어머님, 할머니 방 온도 조절을 위해 에어컨을 새로 달까요? 이런 식으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시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죠.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많이 따르던 아들이 요즘에는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데 왜 불만이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들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혹시 제가 새로운 며느리에 대한 질투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며칠 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수진이가 친정에 간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청소를 하다가 수진이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이상한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더라고요. 왜 며느리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서류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뭔가 계약서 같은 것들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메모지였어요. 수진이 필체로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1단계 시어머니 신뢰 얻기 완료. 2단계 통장 관리권 획득 완료. 3단계
집안 주도권 확보 진행 중. 4단계 영자 축출 작전. 마지막 줄을 보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축출 작전이라니요. 며느리가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치매 증상 이용하기. 영자가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소문내기. 민수한테 엄마가 할머니를 학대한다고 말하기.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갖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치매 초기 증상, 이용 가능. 할머니가 영자를 싫어하도록 세뇌 완료. 할머니 재산 관리권 85% 확보.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서 저를 이간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고요. 메모지 마지막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어요. 최종 목표, 집 소유권 이전. 할머니 상태 악화 시 요양원 이송. 영자 완전 축출 후 민수와 이혼 고려. 수진이는 저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결혼도 일시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 집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때 갑자기 문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응, 할 일이 일찍 끝나서.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나요?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요.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낌새를 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수진이와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 달 안에 영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그래,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영자가 할머니를 학대하고 있다고 민수한테 말할게요. 좋은 생각이야. 영자는 나를 제대로 안 돌봐줘.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수진이와 함께 저를 모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좀 더 빼야 해요. 계획 실행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얼마나? 500만 원 정도요. 알겠어. 수진이는 시어머니 돈까지 빼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를 모함하는데 쓸 돈을 말이에요. 샵샵 절정, 진실과의 대면. 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수진이와 대화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방에서 본 거야. 그 메모들 말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사생활을 엿보신 거네요. 사생활이라고 우리 가족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계획이요?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수진이는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봤거든요. 할머니 치매를 이용해서 나를 이간질시키고 통장까지 빼내고 있잖아. 어머님,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500만 원씩 빼내면서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이가 재빨리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저를 혼내고 계세요. 영자야, 수진이한테 왜 그래?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진이 편을 드셨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한다고. 수진이가 나를 제일 잘 돌봐주는데.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돈을 빼내고 있다고요. 내 돈을 왜 못 써? 수진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준 거야. 시어머니는 완전히 수진이 편이었어요. 아마도 수진이가 오랫동안 세뇌시켜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왔어? 왜 이렇게 소란이야? 수진이가 먼저 남편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엄마, 또 왜 그래? 민수야, 수진이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우리 집을 빼앗으려 해.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정말이야. 증거도 다 있어. 하지만 민수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도 잘 모시고 집안일도 잘하는데. 민수야, 너는 정말로 모르는구나. 저는 수진이 방으로 가서 그 메모들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 수진이가 쓴 거야. 민수가 메모를 보는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수진이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그건 제가 그냥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축출 작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나는 왜 여기 있지? 할머니, 집이에요. 집. 내 집은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할머니, 저 며느리 수진이에요. 며느리? 영자는 어디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 하실 때 수진이가 그걸 이용해서 저를 나쁘게 말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혼란 속에서 수진이 말을 그대로 믿으셨던 거고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봐드렸잖아요. 너 누구야? 내 돈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정신이 맑아지시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기억나신 것 같았어요. 민수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한 거야? 오빠, 저는 그냥 우리 할머니 치매를 이용해서 엄마를 모함한 거야.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났거든요. 오빠, 저도 이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수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좋아요. 이제 다 들통났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들었던 순순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집이 목적이었어요. 민수 오빠는 그냥 수단이었고요. 뭐라고?
이 집값이 얼만지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도 만만치 않고요. 수진이는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어요. 3년간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들킬 줄은 몰랐네요. 너 정말로. 민수가 수진이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가방을 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들킨 거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쇼.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러고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수진이가 나간 후 우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간 함께 살았던 가족이 사실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수진이가 나간 후부터 점점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영자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수진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나도 헷갈렸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영자야, 30년간 고생 많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치매 증상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신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며느리의 말을 믿고 저를 모함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믿고 어머니인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수진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민수야, 너도 피해자야. 수진이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그래도 엄마를 믿어야 했는데 아들의 사과를 받으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민수가 수진이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왔거든요. 수진이는 이미 2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가집의 재산을 노렸다가 들통나서 이혼했던 거였어요. 엄마, 수진이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전문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 가족의 재산을 빼내는 거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와 비슷한 수법이지. 민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의 전 시어머니들도 모두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시어머니의 알츠하이머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빼돌렸고, 2번째 결혼에서는 시아버지의 뇌경색을 이용해서 계좌를 털었대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악질이네. 엄마, 우리가 그나마 빨리 눈치챈 게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정말 집까지 뺏겼을 거야. 다행히 시어머니 통장에서 빠진 돈은 500만 원 정도였어요. 수진이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발각된 거였죠.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수진이를 고발하기로 했어요. 엄마, 이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안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수진이가 시어머니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낸 것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가족을 이간질한 것 등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몇 주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도 접수되면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대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야 할 상대이긴 하지만 3년간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샵 시어머니의 회복.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셨어요. 수진이가 떠난 후부터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거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초기 치매가 맞기는 했지만
그동안 수진이의 지속적인 혼란, 유발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 보였던 거였어요. 스트레스와 혼란이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시면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의 온화한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많이 사과하셨어요. 영자야, 30년간 고생시켜놓고 마지막에 또 이런 일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와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서로 고마워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수진이라는 불안 요소가 사라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독서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한동안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가족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민수야.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자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다 내 거야.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야. 30년간 나를 모시면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수진이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장 관리도 다시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안심이야. 영자야, 고생 많았다. 1년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알아보고 만날 거야. 그래, 신중하게 해. 민수는 6개월간 사귀면서 상대방의 가족, 과거, 성격까지 정말 꼼꼼히 살펴봤어요. 저와 시어머니도 여러 번 만나보고 충분히 검증한 후에야 결혼을 결정했어요. 새로운 며느리 지영이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대했어요. 할머니,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어요. 지영이는 수진이처럼 완벽한 척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툴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지영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영자야, 이번 며느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89세가 되셨지만 치매 진행이 많이 늦춰져서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지영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저와도 친구처럼 지내요.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민수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첫 번째 결혼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진이처럼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둘째, 어르신의 치매 증상을 이용하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피해를 입을 뻔했잖아요. 셋째,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려 해도 결국 들통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해서 총 피해액이 9 원이 넘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모두 시가족의 치매나 질병을 이용당한 경우였어요. 정말 악질이었네요. 우리가 고발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수진이의 전 시어머니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가족을 믿고 의지해야 할 어르신들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시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요즘 우리 집은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새로운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요리를 배우시고 저는 두 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민수도 이제는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크게 데인 후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고마워. 그때 엄마가 수진이를 의심해줘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안 입었어. 민수야,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거지. 지영이도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수진이와는 정말 천지차이죠. 어머님,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크고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민수, 지영이, 그리고 저. 네 명이서 만드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할 줄 몰랐어요. 수진이라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도 깨달아요. 더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이제는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일로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나날들입니다.